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드디어 한여름이 되었고 시원한 계곡으로 가고 싶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더울 때마다 즐겨 찾는 데 중에 하나인 운이람 반이람이에요.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차박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이 운이람 반이람은 일단 물이 엄청 깨끗하고 딱 봐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계곡물이 이렇게 많이 데워져면서 와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도 따뜻한 수준이다, 미지근해서 정말 시원하게 잘 놀 수 있는, 계곡물이 원래 엄청 차갑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애들을 많이 데려가서 이렇게 놀고 하는 데인데 참 좋은 자연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가시게 되면은 뭐 공짜로 다 이용 가능하고, 옆에 또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뭐 그늘 같은 거 좀 치시고 주차장 옆에 이제 좀 쉬시면은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이 깨끗하고 송사리 피라미라고 해야 되나, 그 민물고기도 거의 큰 거는 제 팔뚝보다는 좀 작지만 제 손바닥보다도 좀 더 큰 물고기들도 있어서, 참 민물에서 스노클링을 제가 예전에 해외에 가서 바닷가에서 해봤지만 민물에서 그 깨끗한 물에서 하니까 또 새로운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데 가시면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셨던 쓰레기는 잘 가져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날 잘 쉬고 왔었고 또 아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중에 해서. 여러분들도 더운 때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몸 건강 지키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어떻게 이제 약간 뭐 방향은 잡았는데 어떤 거를 포인트로 좀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어제 요즘에 이제 좀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제 그래도 인생 스토리가 약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에 대해서 좀 하고, 제가 어떻게 전기 경력을 쌓고 지금의 이렇게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전기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기 자격증을 취득만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공장도 경험해보고 공사업체도 경험을 해봤지만,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도 자격증이 있는,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 경력들이 좀 있으신 공사업체 분들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는 기능사들도 있고 막 그렇게도 있지만, 아무튼 뭐 오늘은 제 이야기를 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또 인생 얘기하는 게 또 재미가 있고 한 거니까, 제 이야기를 뭐 중간중간 뭐 제 영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500천사의 전기 경력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중학교까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전기의 커리어 경력 관련해서는 뭐 고등학교부터가 좀 이렇게 있지 않는가. 요즘에는 이제 뭐 대학교도 뭐 이과 뭐 문과 뭐 따로 이제 구분 없이 이렇게 뭐 간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인문계에서도 이제 고등학교에 그 자연계,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연계를 나왔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뭐 제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생물이랑 제 이야기가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생물이랑
저는 선택 과목을 하던 시대였고 또 수능 세대였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그랬고 이제 자연계를 나와서 여기서 이제 생물을 선택을 했고 대학교 때도 생물 쪽이랑 화학 쪽 관련된 대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1학년 생활을 하면서 뭐 무슨 응용생물학과 뭐 그런 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생물 화학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랑은 좀 많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전과를 해야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수학 문제 푸는 게 좀 더 재밌고 약간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공대 쪽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1학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과를 했어요. 전과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부 그런 게 있어서 그쪽을 공부하는 그 친구 이제 책을 이제 뭐 한 번씩 책상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쪽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계 쪽은 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기계 쪽은 별로 안 땡겼는데 전기 전자 쪽은 조금 땡긴다는 말. 그래서 전기공학과로 이제 과를 옮겨서 군대를 갔다 오고 전과를 한 학교로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업수학하고 이제 회로 이론 공부하고 제어 시스템 공부하고 회로 이론 막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전자기학도 생각이 나고 전기 전공의 꽃이죠 거의. 전력 시스템이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제어. 제어공학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머리도 많이 아프고 좀 힘들기는 했지만 재밌었어요. 전기가 어떻게 하면은 생성이 되고 하는 것들을 참 신기한 적인데 고등학교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대학교 와서 이렇게 전기 쪽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실무 뭐 연구소나 대학원까지 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취업을 하는 게 저한테 더 맞겠다,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 기사 자격증은 제가 3학년까지 맞춰서 학점을 몇 학점 이상 이렇게 채우면은 전기 기사 자격증 응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응시하고 제가 2008년인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학교 다니면서. 이때 취득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좀 쉬워졌을 때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저의 이제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실제 이제 전기 경력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전기 경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쌓아야 될지 고민하고 좀 뭐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이제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에서 그 대행 업체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아 실현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돈도 적당하게 벌어야 되고 연봉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일단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태양광 그 모듈을 만드는 그런 생산팀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습니다. 생산팀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고 저희 이제 여기에 이제 완주 쪽 전북 전주 옆에 완주라고 이제 좀 산업단지 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공장에 생산팀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었고 전기 태양광 그 모듈을 제작하는 그런 업체였었어요. 근데
꼬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던 게 이때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였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별로 안 해줘서 그런지 회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회사 이제 입사하고 몇 달 좀 지나서 월급이 이렇게 좀 밀리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아지는 회사여서 여기에서는 내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불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한 8개월 정도 만에 곧 이제 폐업이 되는 회사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제 이력서를 썼죠, 이제. 근데 여기에서 그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시설 환경 안전팀이라는 시설팀도 있었고, 환경 뭐 관련한 팀도 있었고, 안전 관리하는 팀도 있어서 시설 환경 안전팀 여기에서 전기 쪽 엔지니어를 저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쪽 일을 하면서는 참 재미가 조금 있었죠. 여기에서는 공장의 그 생산 라인 같은 거를 이제 하고, 뭐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씩 이해하고 하는 거였죠. 뭐 실제 전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태양광 그 모듈의 특성이나 그런 스펙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하다가 실제 생산 라인도 이제 보고 하는 것들이 좀 그거 자체가 큰 도움이 이렇게 되었었던 것 같고, 이제 시설환경 안전팀 이제 두 번째 회사 들어가서는 여기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회사였죠. 여기는 이제 진짜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공장 중에 아마 0.01%도 안 될 거야, 아마 그 공장 그런 저기로는. 154kV를 수전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웬만한 그 전기 용량을 쓰는 그런 데가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전기로 아시나요? 전기로 용광로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설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54kV를 받고, 실제 이제 154kV에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SF6 그런 걸로 이렇게 소호해서 차단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해서, 정말 여기에서 실제 전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쌓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전에 있던 그런 업체였고, 근데 이제 실제 전기 엔지니어로서는 여기서 좀 많이 배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전기 일로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고향이랑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근무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빡셌던 것 같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참고 견디면은 뭐 견뎠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얼마를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때는 뭐 몸이랑 뭐 건강하게 뭐 잘 했으니까, 젊으니까 다 할 수는 있었는데 너무 좀 힘들더라고 이게. 결혼도 곧 하려고 했던 시점이기도 해서 고향으로 그냥 좀 내려가야겠다. 여기에서의 그 팀장님이 잘 저를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쉽지만 아무튼 전기 스펙으로는 아무튼 최고였던 것 같은데 많이 못 버텼습니다. 제가 좀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5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너무 짧게 있었죠. 너무 짧게 있었지만 뭐 솔직히 많이 배우진 못했는데, 그 공장에 저한테는 좀 버겁기도 했던 것 같고, 뭐 어디 가면은 전기 경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전기가 자격증 따고 나서 경력이었기 때문에 5개월이었지만 이거는 순수 경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순수 경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동차 쪽에 전장 부품, 전기 제어 장치들이 들어가는 그런 전장 부품의 품질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뭐 품질이 뭐 엔지니어까지 되나 이렇게 또 저도 막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어디 가서 품질팀에서 품질팀 경력이 있으면은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좀 생겼습니다. 뭐 생산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무팀도 있고 다 있지만, 이 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고객 만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1년 한 7개월 정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정말 여기도 힘들긴 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도 거의 뭐 아침에 7, 8시 가서 거의 보통 한 11시쯤 퇴근하고 저녁에, 그렇게 요즘에는 뭐 노동 강도를 줄인다고 계속 시간을 저기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열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했던 회사에서, 저는 이제 그 뭐 품질팀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수입 검사 및 그 협력업체들 관리하는 저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하고 또 공정 품질도 이제 했어서, 그 생산 라인에 그 생기는 그 불량 같은 것들을, 왜 불량이 생기고 보고서 작성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회사 자체의 품질 문제인지, 또 어떤 수입 자재의 어떤 그런 품질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다 개선시키면서 막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뭐 어떤 거는 뭐 적정한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자제품인데도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그 저온 창고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좀 약간 이제 벗어나는 얘기라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할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인내심을 많이 배우고, 지금의 하는 전기 일을 하면서 제가 좀 꼼꼼하게 일도 하고, 상대방도 어떻게 이렇게 만족을 시켜야 되고, 안전이라는 중요한 측면도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갈지,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제가 배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회사에 있으면서, 여기 뭐 시설환경 이쪽에 있는 회사에 있을 때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쪽에 있으면서 다른 전기 쪽 직무를, 나는 품질팀 엔지니어도 계속 있을 적인 아닌 것 같고, 내 일을 정말 좀 만족하면서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이때 이제 고민하면서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 안전관리 대행 쪽이 저랑은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기 건설사는 이제 현장을 계속 떠돌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사후관리 쪽인 전기 안전관리 쪽이 저랑은 좀 어울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경력을 이제 채워갔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만뒀어요. 여러 또 사연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결혼은 하고 제가 좀 더 앞에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이쪽에서 경력을 쌓고 하니까 한 20개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21개월인가 20개월 정도. 여기에서 8개월, 7개월 이렇게 하고, 이거에 한 70% 생산팀 엔지니어랑 품질팀 엔지니어 경력을 한 7, 80% 인정받고, 이거 5개월 하니까 한 21개월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경력 인정이. 근데 한 3, 4개월 정도가 부족했죠. 이제 전기 안전관리 하려면은 중급 수첩을 만들어야 되고, 중급 수첩을 만들려면은 전기 기사 따고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것을 3, 4개월 되는 것을 제 전기 공사 업체에 가서 이렇게 좀 채웠어요. 예. 그때 전기 공사 업체 하면서 도면도 좀 많이 보고 실무 현장도 들어가면서 이 현장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좀 했었죠. 그렇게 하고 잠깐 이제 다들 준비해 본다는 공기업에 잠깐 준비를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좀, 왜냐면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해보고 제가 이제 우리 첫째 낳기 전에는 직장을 이제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다 할 거 해보고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으로 들어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 일이 시작이 됐고 벌써 한 8년 정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중급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수첩도 경력 수첩도 갱신을 해서 고급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하는 거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해서 전기 경력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기술인의 자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특급 기술자는 예전에는 이제 경력으로도 됐다고 했는데 이제 기술사만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고급 기술자에 지금 해당을 하고 있어서 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5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여서 저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급 기술자 이제 전기 관련 대행 업체를 하려면 이 기사 자격 취득하고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필요하고 이거 바뀌었네요 이게. 저 할 때만 해도 이제 4년이었었는데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5년 이상의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네요. 참 1년이 더 늘어나 버렸네 이게. 초급 기술자는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자. 근데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초급 기술자도 선임을 할 수는 있어요. 선임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선임을 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좀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거는 제가 좀 찾아봐서 설명을 저기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아무튼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경력도 완전 순수 전기 경력이 아니면 50%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에 빨리 자격증을 따고 전기 쪽 비슷한 일을 하면서 환산 경력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부제 오늘 에피소드 주제의 이제 부제로 이제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바로 모두가 경력자를 원하면 도대체 전기 경력은 어디에서 쌓으란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환산 경력으로 해서 따실 수가 있고 아마 뭐 설계 쪽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 실제 전기 기술 실무 경력으로는 이제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공장에 어떤 선임을 걸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수적인 업무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산 경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학력이랑 경력으로만도 일단은 뭐 학력이 됐든 경력이 됐든 그 기술자로 또 이게 기술 수첩으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한 후 1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을 했으면은 초급 기술자 수첩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 전기 선임 저는 이제 무제한 용량을 이제 걸 수 있는 게 무제한 용량을 걸려면 중급 기술자에다가 전기 그 자격증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력 경력만으로는 일단은 뭐 경력 기술 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고란에 이렇게 보면은 뭐 기술사의 종류, 뭐 기능장,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고 고등교육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라고 하면은 전력 기술 분야에서 전력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공사 관리, 안전 관리, 연구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발전병. 저희 회사에 발전병이 발전병 경력을 받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복무를 한 자도 이렇게 인정받는 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경력이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가장 정확한 거는 전기 기술인 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했듯이 뭐 일반적인 그런 제조 라인이 있는 그런 공장이라면 거기서 뭐 생산팀이나 품질팀, 공무직 같은 저기로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선임을 걸지 않으면은 환산 경력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경력을 만드실 수 있다. 경력 산정의 기준이 자격 취득 후 경력 기간의 100%를 적용해야 하는 경력은 이렇게 돼서 전력 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 보수, 관리, 진단, 검사에 관한 기술 업무 이런 것들이면은 100% 이제 경력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전기에 관한 업무. 그래서 전기 관련 업무로 이 경력 수첩을 만들려면은 경력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직인이 찍힌 그런 거를 할 때 전기 관련 경력으로 해당이 되는 것을 잘 넣어야 이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저도 뭐 제가 처음부터 전기 쪽으로 뭐 경력이 꼭 필요한 것으로 막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일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학력 취득 후 경력 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자격 취득 후는 80% 제가 해당됐던 게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전기용품의 설계, 제조, 검사 등의 기술 업무. 저는 이제 품질 검사나 이렇게 공정 개선 관련 그런 업무들을 했어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던 거고, 뭐 이제 전기 쪽 관련 분야도 엄청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셔서 되고, 뭐 수리 등의 기술 업무. 왜냐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전기 관련된 일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학력 취득 전에 경력 기간에 50%를 적용하는 경력은 1호라는 거죠. 여기 이 전에 100% 적용하는 경력을 했을 때 순수 전기 경력만 해당이 돼야만 50%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쉽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거의 더블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많이 좀 경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렸고, 뭐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이름까지 뭐 노출하는 거는 저를 많이 알리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제가 초반에 일 들어왔을 때보다 저희 같은 회사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솔직히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우연히 연결된 인연으로 인해서 또 영업을 오늘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사람들을 많이 상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한 사람이라면 이쪽 일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또 많이 차량 운행도 좀 많이 해야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을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한창 많이 한 때가 있었고, 저희 쪽 일은 그래도 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는 제가 육아를 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애기 엄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고, 근데 이제 전기를 선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전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기 쪽 안전 관리나 뭐 왜냐면 빌딩이나 건물 공장들이 갈수록 많아지긴 하니까 전기 관련한 사람들도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렇게 전기 실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늘어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저희와 같은 선임이 꼭 필요한 업무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쪽 일을 한다면은 좀,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제일 젊은 편이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다 좀 많으시고 그런 편인데, 근데 일을 좀 빨리 들어오셔서 배워야 좀 일 배우는 것도 좀 수월한 것 같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전기 기술 관련 업무여서 이것저것 알 것도 많고, 뭐 COS나 뭐 파워퓨즈 같은 것도 개방해야 될 때도 있고, 차단기 교체 업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한 일들이. 그런 것들도 배우시려면은 전기 실무에 빨리 투입이 되셔서 전기를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기 저도 되게 이쪽 일을 할 때 실제 이제 전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좀 약간 겁도 났어요. 나도 그래도 감전 당해본 경험도 있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세탁기 전원 잘못 건드렸다가 거기에서 감전 딱 한 번 맞고, 아우 이게 감전인가 보구나, 이게 처음 그때 느끼고, 뭐 일을 하면서도 약간 이제 전기 사고 같은 것도 이제 좀씩 경험은 하긴 했었지만, 근데 무엇보다 전기를 잘 알고 있어야 또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과 안전을 또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기를 정말 많이 또 알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